여러분, 혹시 과일 때문에 병원에 가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말 믿기 힘드시죠?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간식으로 포도 한 송이, 점심 먹고 수박 한 조각? 이렇게 드시던 68세 김 어르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셔서 병원을 찾으셨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고 지방간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식사는 평범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문제는 매일 드시던 과일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무조건 과일 많이 먹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65세 이후엔 몸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간과 신장도 예전만큼 힘을 못 써요. 쉽게 말해 먹은 걸 잘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 특히 과당은 젊었을 때는 금방 소화되고 에너지로 쓰였지만 나이 들면 몸속에 쌓이고 지방간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과일을 먹느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몸에 부담을 주는 과일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달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쉽게 드시죠. 하지만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칼륨 함량이 높은데 이 칼륨이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던 70대 남성분이 혈당이 오르면서 피곤함을 느끼고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어요. 식단에서 바나나를 빼고 당지수가 낮은 과일로 바꾼 뒤 2달 만에 수치가 안정되셨답니다. 두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달아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에요.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한 송이를 금방 다 먹게 되죠. 그런데 포도는 과당 함량이 많고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 간 수치가 높은 분들에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또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포도 한 송이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시원하고 수분도 많고 갈증 해소에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수박은 혈당 지수가 아주 높은 과일이에요. 혈당 지수, GI 지수가 높다는 건 먹고 나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또 수박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몸 안의 수분을 빠르게 빠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수박을 많이 드시면 탈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혹시 수박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망고, 건포도, 말린 파인애플 같은 것들. 달고 쫀득해서 간식처럼 드시기 좋죠. 하지만 이 말린 과일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작은 양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시중에 파는 말린 과일에는 첨가당이 더해져 있고 보존제나 색소가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몸속에 독소를 쌓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말린 과일만 피하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65세 이후에는 조심하셔야 해요. 예전엔 괜찮았던 과일이 이제는 혈당, 간,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이 건강을 해친다는 건 듣기엔 좀 섭섭한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좋은 과일과 조심해야 할 과일을 구분해서 드신다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수치도 안정되실 거예요. 과일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65세 이후에도 건강을 지키면서 드실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수분이 많고 당도는 적당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는 과일입니다. 특히 속이 예민하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 복숭아 드시면 편안해지는 경험하실 수 있어요. 또한 복숭아는 이뇨작용이 적고 칼륨도 과하지 않아
신장 기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지만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과일이에요. 비타민C는 물론이고 소화를 돕는 효소인 액티니딘이 들어있어 음식 먹고 더부룩할 때 키위 하나 드시면 속이 편해집니다. 또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키위는 초록색보다 노란색 키위가 맛이 더 달고 부드럽지만 초록색 키위가 식이섬유는 더 풍부합니다. 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초록 키위를, 달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노란 키위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다이어트 과일로 유명하지만 65세 이후에도 아주 유익한 과일이에요. 당분이 낮고 수분은 많고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압, 콜레스테롤,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한 조각 자몽을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가볍고 개운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몇몇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고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심장 건강,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식이섬유도 많아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속도 편안하게 해줘요. 한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여성분인데 간 수치가 좋지 않고 혈압도 높으셨어요. 이분이 간식으로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 반 개씩을 하루에 드시기 시작했어요. 2달쯤 지나자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고 간 수치도 안정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일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조건 과일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과일, 지금 내 상태에서 도움되는 과일을 선택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천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작은 양을 자주 나눠 드세요. 특히 공복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니 식후에 조금씩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과일 주스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통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빠지고 당만 남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빨리 오릅니다. 넷째, 제철 과일을 드세요. 제철 과일은 자연 상태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복숭아는 여름, 키위는 겨울, 자몽은 봄, 아보카도는 연중 어느 때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도 음식입니다. 약처럼 드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기분 좋게 부담 없이 즐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 한 조각이라도 몸에 좋은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그게 바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과일, 그냥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몸에 좋다던데 뭐가 문제야?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 건강을 은근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오해 하나 짚고 갈게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과일엔 좋은 영양소가 많아요.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죠. 하지만 동시에 당도 많고 몸 상태에 따라 과일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는 아무 과일이나 드시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GI 지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GI는 혈당 지수라고 해서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GI가 높은 음식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수박, 포도, 바나나 같은 과일이 여기에 해당되죠. 반면 키위, 자몽, 아보카도처럼 GI가 낮은 과일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달지 않으면 GI도 낮은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맛은 단데도 GI가 낮은 과일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만 믿고 먹기보다는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과일 껍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껍질째 드시는 과일 있으신가요? 사과, 배, 자두 같은 과일은 껍질에 영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도 껍질에 많습니다. 하지만 껍질엔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잘 씻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깨끗한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솔로 문질러 씻어주시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또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가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편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과일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이 변했을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 복숭아처럼 쉽게 무르는 과일은 냉장고에서 오래 두지 마시고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어서 말씀드릴 건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시중에 파는 건포도, 말린 파인애플, 말린 망고, 이런 거 간식처럼 많이 드시죠? 겉으론 작고 가벼워 보여도 당분은 생과일의 3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제품엔 설탕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한 줌만 먹어도 밥 한 공기 먹은 것과 비슷한 혈당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 갈아서 마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껍질과 섬유질은 빠지고 과당만 진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주스로 마시면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과일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아예 주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서 물이나 우유에 희석해서 마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보존료, 첨가당, 착향료 등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성분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당뇨나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 둘째, 콩팥 기능이 약해서 이뇨제 드시는 분. 셋째,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 넷째, 약 복용 중인 분 중 자몽 주의가 필요한 분. 이런 경우엔 과일 섭취도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것도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과일은 음식이지 약이 아니에요.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조심해서 나에게 맞는 과일을 좋은 시간에 좋은 양으로 먹는 것. 이게 건강과일 습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몸에 이로운 과일이 따로 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먹고 싶은데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그냥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일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하루 섭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공복에 달달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이 많은 과일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침엔 복숭아나 키위처럼 소화가 잘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식사 후 30분쯤 과일을 한 조각 정도 드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그 다음 점심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이 조금 있는 과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양은 여전히 조심하셔야 해요. 자몽 반 개나 키위 한 개, 혹은 아보카도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과일을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을 드신 후 식후 디저트처럼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되도록 당 함량이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아보카도처럼 당이 거의 없고 포만감을 주는 과일이 특히 좋습니다. 저녁 늦게 과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 9시 이후엔 과일을 먹더라도 소화에 부담이 되고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몸이 편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 과일과의 궁합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몽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이 몸속에 남는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 세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일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도 계시죠?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처럼 말이에요. 과일 자체에도 당이 있고 우유에도 유당이라는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하면 과일은 따로 간식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100g 내외, 즉 중간 크기의 과일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 반개, 자몽 반개, 키위 하나, 아보카도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과일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어떤 과일을 먹었는지, 먹은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날 몸 상태는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바나나 반개, 오전 11시에 속이 더부룩했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어떤 과일이 나에게 맞고 어떤 과일이 부담이 되는지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또 매일 과일을 드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배가 고픈가? 지금 먹는 과일이 내 몸에 맞을까? 하루에 이미 과일을 많이 먹지는 않았나?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드시면 과일을 훨씬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과일을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조절해서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드시면 그게 진짜 내 편이 되는 음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일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새삼 느끼셨을 거예요. 과일은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매 끼니 곁에 있었고, 때론 간식이 되었고, 때론 위로가 되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일이 어느 순간 내 몸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그건 내 몸이 나에게 살짝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나를 좀 더 살펴주세요. 예전과 똑같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조용한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과일 섭취의 핵심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5세 이후엔 대사 기능과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도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특히 바나나, 포도, 수박, 말린 과일은 혈당과 간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줄이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복숭아, 키위, 자몽, 아보카도 같은 과일은 당지수가 낮고 영양이 풍부해서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넷째, 과일은 식사 직후 소량으로 가능하면 하루 한두 번 정도 한 번에 한 조각씩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보다는 통째로 씹어먹는 생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있는 과일은 주의가 필요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 그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배워야 할 건 더 많이 먹는 법이 아니라 덜어내는 법입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고 내 몸이 편안한 걸 알아차리는 감각,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먹던 익숙한 과일이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나는 저 과일 자주 먹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드셨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건강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옵니다. 아침에 어떤 과일을 집어들지, 식후에 어떤 과일을 꺼낼지, 잠자기 전 마지막 간식으로 뭘 선택할지, 그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간을, 심장을, 그리고 일상의 기분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과일을 고르셨다면 그건 누가 뭐래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